그녀의 이름은 에스더.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진짜 이름이 아니었다. 한 여인이 침묵과 용기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한 민족을 구원으로 이끈 이야기다. 에스더 침묵과 용기 사이에서 밤이 깊어가는 페르시아 제국의 궁전. 이곳에서는 매일 권력의 게임이 벌어지고 한 사람의 결정이 수백만 명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러나 오늘 밤 역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일부고와 소녀의 시작. 수사성의 작은 집.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사. 화려한 궁전에서 멀리 떨어진 유대인 거주 지역에 작은 집 한 채가 있었다. 그 집에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다. 이름은 하다사. 부모를 모두 잃은 고아였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하다사는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음식도 거의 입에 대지 않았다.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보였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를 찾아왔다. 삼촌 모르드게였다. 모르드게는 말이 적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냉담함이 아니라 깊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하다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하다사야. 모르드게가 처음으로 그녀를 불렀다. 내가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라. 내가 있다. 하다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삼촌의 눈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그날부터 하다사는 모르드게의 보살핌 아래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모르드게의 가르침. 모르드게는 하다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다. 그는 글을 가르쳤고 역사를 가르쳤고 지혜를 가르쳤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는 한 가지를 반복해서 강조했다. 하다사야, 이 세상에는 말해야 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다. 어린 하다사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삼촌,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모르드게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건 내가 살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다. 너무 빨리 말하면 후회하고 너무 늦게 말하면 기회를 잃는다. 그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바로 지혜지. 하다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은 어렴풋이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지만 그녀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다. 세월이 흘렀다. 하다사는 아름다운 젊은 여인으로 성장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모만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깊은 사려 깊음과 조용한 강인함이 있었다. 이부 왕비 와스디의 폐위. 왕의 연회.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가 대규모 연회를 열었다. 180일 동안 이어진 축제 끝에 왕은 7일간의 특별 연회를 더 개최했다. 궁전 정원은 백색, 녹색, 청색 휘장으로 장식되었다. 은으로 된 막대에 세마포 끈으로 휘장을 매달았고 대리석 기둥들이 위엄 있게 서 있었다. 금과 은으로 만든 침상들이 놓였고 왕실의 포도주가 금잔에 넘쳐 흘렀다. 왕은 술에 취해 기분이 들뜬 상태였다. 왕비 와스디를 데려오라. 왕이 7명의 내시에게 명령했다. 왕관을 씌워 이곳으로 모셔오라. 내 왕비의 아름다움을 모든 이에게 보여주고 싶다. 내시들은 왕비의 처소로 달려갔다. 와스디의 거부. 왕비 와스디는 그때 여인들을 위한 별도의 연회를 주최하고 있었다. 내시들이 왕의 명을 전하자 와스디는 잠시 침묵했다. 주변의 여인들이 모두 그녀를 바라보았다. 왕비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왕께 전하라. 나는 가지 않겠다고. 내시들은 깜짝 놀랐다. 왕비마마, 그러나 이것은 왕의 명령입니다.
나는 술 취한 남자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왕이라 할지라도. 와스디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시들은 창백한 얼굴로 왕에게 돌아갔다. 왕에게 왕비의 거부를 전하자 연회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왕의 얼굴이 붉게 변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였다. 신하들의 조언. 왕의 7 대신이 긴급 회의를 열었다. 폐하, 이것은 단순히 왕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신 무무관이 말했다. 왕비의 이 행동이 알려지면 제국의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왕비도 왕의 명을 거역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냐고 말할 것입니다. 다른 대신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왕비 와스디를 폐위하고 새로운 왕비를 찾으셔야 합니다. 왕은 분노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 와스디를 폐위하라. 그리고 제국 전역에 칙령을 내려 새로운 왕비를 뽑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라. 칙령은 127개 주 전체로 퍼져나갔다. 삼부 왕궁으로 가는 하다사. 소녀들의 징집. 칙령이 수사성에도 도달했다. 제국 전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궁으로 데려오라는 명령이었다. 자발적인 지원이 아니었다. 왕의 명령이었고 거부할 수 없었다. 모르드게는 집으로 돌아와 하다사와 마주 앉았다. 하다사야.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너도 궁으로 가야 할 것 같구나. 하다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삼촌, 저는 왕비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삼촌과 함께 살고 싶어요. 모르드게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알아. 하지만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왕의 명령이야.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계속 말했다. 하다사야, 이제부터 내 이름은 에스더다. 그리고 이것을 명심해라.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절대로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마라. 내 민족을, 내 가문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요, 삼촌? 우리는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이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지금은 침묵해야 할 때다. 알겠느냐? 하다사는 이제 에스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왕궁에서의 준비. 에스더는 다른 소녀들과 함께 왕궁으로 끌려갔다. 궁녀들을 관리하는 헤게라는 내시가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냉정하고 엄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헤게는 에스더를 보자마자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 다른 소녀들은 두려움에 떨거나 야망으로 눈을 빛내거나 불안해하며 서로를 견제했다. 하지만 에스더는 달랐다. 그녀는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깊은 평온함이 있었다. 그녀는 다른 이들에게 친절했고 결코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다. 헤게는 에스더에게 다가갔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에스더입니다. 좋다. 에스더, 나는 내게서 뭔가 특별한 것을 본다. 내게 최고의 방을 주고 최고의 시녀들을 배정하겠다. 에스더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12개월의 준비 기간. 왕비 후보들은 12개월의 미용 기간을 거쳐야 했다. 6개월은 몰약 기름으로, 6개월은 향품과 화장품으로 몸을 단장했다. 그 시간 동안 에스더는 조용히 관찰했다. 그녀는 궁궐의 규칙을 배웠고 사람들의 성격을 파악했고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익혔다. 매일 저녁 모르드게는 궁궐 밖을 서성이며 에스더의 소식을 들으려 했다.
에스더는 때때로 시녀를 통해 삼촌에게 자신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했다. 시간이 흘렀다. 마침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차례가 되었다. 사부 왕비가 된 에스더. 왕 앞에 선 에스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날 헤게가 그녀에게 물었다. 왕께 보일 때 무엇을 가져가고 싶으냐? 보석? 화려한 옷? 향수? 에스더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헤게님께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만 가져가겠습니다. 헤게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소녀는 자만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였다. 에스더는 간소하면서도 우아한 옷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갔다. 왕 아하수에로는 그날까지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았다. 어떤 이는 화려한 보석을 걸쳤고, 어떤 이는 유혹적인 향수를 뿌렸고, 어떤 이는 교묘한 말솜씨를 뽐냈다. 하지만 에스더는 달랐다. 그녀는 꾸밈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깊이가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우아함이 있었다. 그녀의 침묵에는 지혜가 담겨 있었다. 왕은 에스더를 보는 순간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당신의 이름은? 에스더입니다. 폐하. 에스더. 왕은 그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다. 그날 왕은 결정을 내렸다. 에스더가 새로운 왕비가 될 것이라고. 왕비의 대관식. 왕은 에스더를 위해 성대한 연회를 열었다. 왕관이 에스더의 머리에 씌워졌다. 제국의 모든 고관과 귀족들이 모여 축하했다. 왕은 에스더를 기리기 위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 에스더는 왕비의 자리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가 유대인이라는 사실. 그녀의 진짜 이름이 하다사라는 사실. 그녀에게 양아버지처럼 돌봐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모르드게의 말이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절대로 내 정체를 밝히지 마라. 지금은 침묵해야 할 때다. 에스더는 그 말을 지켰다. 모르드게의 충성. 한편 모르드게는 궁궐 문 근처에서 관리로 일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두 명의 내시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비그다나 계획은 확실한가? 물론이지 데레스. 왕이 잠들 때를 노리는 거야. 한 번에 끝낼 수 있어. 모르드게는 깜짝 놀랐다. 그들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는 즉시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보고했다. 조사 결과 음모는 사실로 드러났다. 두 내시는 처형되었고 이 일은 왕실 연대기에 기록되었다. 왕은 에스더에게 감사했지만 정작 이 음모를 밝혀낸 모르드게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 기록에만 남겨졌을 뿐이었다. 오부 하만의 등장과 음모. 권력에 굶주린 남자. 시간이 흘러 왕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했다. 하만은 야심찬 남자였다. 그는 권력을 사랑했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자신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즐겼다. 왕은 칙령을 내렸다. 모든 신하는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라. 사람들은 명령에 따랐다.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땅에 엎드렸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모르드게만은 무릎을 꿇지 않았다. 모르드게의 거부. 하만은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날마다 궁궐 문을 지날 때마다 모르드게는 서 있었다. 절하지 않았다. 다른 신하들이 하만에게 말했다.
대감, 저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유대인입니다. 당신께 절하지 않습니다. 하만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유대인? 그는 모르드게를 노려보았다. 모르드게는 조용히 그의 시선을 받아냈다. 하만은 분노로 떨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모르드게 한 사람을 벌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저 유대인 한 명만 죽이는 건 충분하지 않아. 아예 유대 민족 전체를 없애버리자. 왕을 설득하는 하만. 하만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그는 왕에게 다가가 교묘하게 말했다. 폐하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무슨 민족인가? 그들은 폐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만의 율법을 지킵니다. 그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왕께 유익하지 않습니다. 왕은 무심하게 물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옵건대 그들을 멸하라는 조서를 내리시옵소서. 제가 왕실 재정을 위해 은일만 달란트를 바치겠습니다. 왕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하만을 신뢰했고 1만 달란트는 큰 금액이었다. 좋소. 그대 뜻대로 하시오. 왕은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었다. 그 민족을 처리하시오. 은은 그대가 가지시오. 하만은 기쁨에 차서 물러났다. 죽음의 칙령. 하만은 즉시 조서를 작성했다. 아달월 13일 제국 내 모든 유대인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한날에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라. 조서는 127개 주 전역으로 발송되었다. 급히 달려가는 파발꾼들이 이 소식을 퍼뜨렸다. 수사성은 혼란에 빠졌다. 유대인들은 공포에 떨었다.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른 채 죽음의 선고를 받은 것이었다. 모르드게는 조서를 읽고 옷을 찢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성 한가운데서 크게 통곡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의 울음소리는 거리에 울려 퍼졌다. 육부 에스더의 결단. 에스더에게 전해진 소식. 왕궁에서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즉시 시녀를 보내 옷을 전했지만 모르드게는 받지 않았다. 에스더는 자신의 신뢰하는 내시 하닥을 보냈다. 가서 모르드게께 무슨 일인지 알아보세요. 하닥이 돌아왔을 때 그는 조서 사본을 가지고 있었다. 에스더는 조서를 읽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우리 민족 전체를 죽이겠다고. 하닥이 모르드게의 말을 전했다. 모르드게께서 왕비마마께 부탁하셨습니다. 왕께 나아가 우리 민족을 위해 간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에스더는 깊은 두려움을 느꼈다. 두려움과 갈등. 에스더는 하닥을 통해 모르드게에게 답장을 보냈다. 삼촌, 왕궁에는 법이 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든 사형에 처해집니다. 단 왕이 금호를 내밀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모르드게의 답장은 단호했다. 에스더야, 내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다른 유대인들보다 안전하리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때에 침묵한다면 다른 곳에서 도움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너와 내 가문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은 에스더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다.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결단의 순간. 에스더는 밤새 기도하고 고민했다.
그녀는 두려웠다. 왕 앞에 허락 없이 나아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깨달았다. 침묵하면 내 민족이 죽는다. 말하면 나만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말하면 우리 모두가 살 가능성이 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에스더는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모르드게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수사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모으십시오. 나를 위해 금식하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나는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7부 왕 앞에 선 에스더. 세 번째 날. 3일간의 금식이 끝났다.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그녀는 천천히 왕궁 안뜰로 걸어갔다. 왕이 보좌에 앉아 있는 곳을 향해. 왕의 신하들이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왕비가 부름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왕 아하수에로도 에스더를 보았다. 순간 침묵이 흘렀다. 에스더는 조용히 서서 왕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는 도망가지 않았다. 왕은 에스더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왕은 손에 든 금호를 에스더를 향해 내밀었다. 에스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앞으로 나아가 금홀 끝을 만졌다. 왕이 물었다. 왕후 에스더여, 무슨 일이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첫 번째 연회. 에스더는 즉시 요청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폐하께서 좋으시다면 오늘 제가 준비한 연회에 오셔서 하만도 함께 데려오십시오. 왕은 기뻐하며 받아들였다. 하만을 빨리 불러 왕후의 말대로 하게 하라. 그날 저녁 연회가 열렸다.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준비한 자리에 앉았다. 포도주가 돌고 음식이 차려졌다. 왕이 다시 물었다.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무엇이든 들어주겠소. 에스더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폐하, 제 소원은 내일 다시 폐하와 하만을 위해 연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일 다시 오시겠습니까?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요. 하만은 기쁨에 넘쳐 연회장을 나섰다. 하만의 교만. 하만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르드게를 다시 보았다. 모르드게는 여전히 그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다. 하만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참았다. 집에 도착한 하만은 아내 제레스와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 오늘 왕비께서 나만을 왕과 함께 연회에 초대하셨소. 내일도 다시 초대받았소. 사람들은 축하했다. 하지만 하만은 얼굴을 찌푸렸다. 그러나 저 유대인 모르드게가 나에게 절하지 않는 한 이 모든 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소. 아내 제레스가 말했다. 그렇다면 높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아침 왕께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아 죽이게 해달라고 청하세요. 그런 후에 왕과 함께 즐겁게 연회에 가시면 됩니다. 하만은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즉시 나무를 세우라고 명령했다. 8부 역전. 왕의 불면증. 그날 밤 왕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시종들에게 명령했다. 역대 일기 궁중 연대기를 가져와 읽어주게.
시종들이 두루마리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한 대목에 이르렀다. 왕의 시종 비그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 했으나 모르드게가 이를 고발하여 음모가 드러났다. 왕이 물었다. 모르드게에게 무슨 영예와 관작을 주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하만의 계획이 뒤바뀌다. 바로 그때 하만이 궁궐뜰에 들어섰다. 그는 모르드게를 처형하는 일을 왕께 아뢰려고 왔다. 왕이 물었다. 밖에 누가 있는가? 하만이 뜰에 있습니다. 들어오게 하라. 하만이 들어서자 왕이 먼저 물었다. 하만, 내가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만은 속으로 생각했다. 왕이 나 말고 또 누구를 존귀하게 하시겠는가? 그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폐하께서 존귀하게 하고자 하시는 사람을 위해서는 왕이 입으시던 왕복과 왕이 타시던 말, 그리고 왕관을 준비하십시오. 그것을 가장 고귀한 대신에게 맡겨 그 사람을 입히고 말에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외치게 하십시오. 왕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하오. 그대가 지금 말한 대로 모든 것을 준비하여 대궐 문에 앉아 있는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행하시오. 빠뜨리지 말고. 하만은 얼어붙었다. 모르드게요? 그렇소. 빨리 가시오.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다. 하만은 굴욕감에 떨면서 왕복과 말을 준비했다. 그는 모르드게를 찾아가 왕복을 입혔다.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성중 거리를 돌며 외쳐야 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사람들이 놀라 바라보았다. 모르드게는 조용히 말 위에 앉아 있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모르드게는 대궐 문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하만은 머리를 가리고 슬픔에 잠겨 집으로 달려갔다. 아내와 친구들에게 그 일을 말하자 그들이 말했다. 당신이 그 앞에서 쇠퇴하기 시작했으니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들이 아직 이야기하는 중에 왕의 내시들이 도착해 하만을 서둘러 에스더의 연회로 데려갔다. 구부 두 번째 연회, 진실이 드러나다. 에스더의 간청. 두 번째 연회가 시작되었다. 왕과 하만이 에스더와 함께 앉았다. 포도주가 돌았다. 왕이 다시 물었다. 왕후 에스더여, 이제 그대의 소원을 말하시오. 무엇이든 들어주겠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에스더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침묵이 깨어졌다. 폐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만일 제가 폐하의 눈에 은혜를 입었고 왕께서 좋으시다면 제 생명을 제게 주시고 제 민족을 살려주소서. 왕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이오? 누가 감히 그대와 그대의 민족을 해하려 한단 말이오? 에스더는 하만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는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순간 연회장은 얼어붙었다. 하만은 공포에 질려 떨었다. 왕은 분노로 일어서서 뜰로 나갔다. 하만은 에스더에게 달려가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그는 에스더가 기대어 있던 침상에 엎드렸다. 바로 그때 왕이 돌아왔다. 이자가 궁중에서 나와 함께 있는 왕후를 욕보이려 하는가. 신하들이 즉시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 내시 중 하나가 말했다. 폐하 하만의 집에 50규빗 높이의 나무가 세워져 있습니다.
폐하를 위해 충성한 모르드게를 달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왕이 명령했다.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위해 준비한 나무에 달려 죽었다. 십부 구원과 새로운 시작. 칙령의 역전. 왕은 하만의 집과 모든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자신의 관계를 왕에게 밝혔다. 왕은 하만에게서 거둔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다. 하만이 발표한 유대인 학살 조서는 여전히 효력이 있었다.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의 이름으로 인을 친 조서는 취소할 수 없었다. 에스더는 다시 왕 앞에 나아가 발 아래 엎드렸다. 폐하 하만이 꾸민 악한 계획을 취소해 주소서. 어떻게 제가 제 민족이 멸망당하는 것을 참아 보겠습니까? 왕은 생각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말했다. 조서는 취소할 수 없소. 하지만 그대들의 이름으로 새로운 조서를 작성하시오.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게 하시오. 모르드게는 즉시 새로운 조서를 작성했다. 아달월 13일 유대인들은 자신을 치려는 모든 적을 막아 방어할 권리가 있다. 조서는 급히 127개 주 전역으로 발송되었다. 불임절의 유래. 아달월 13일이 되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물리쳤다. 수사성에서만 500명이 죽었고 하만의 10아들도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약탈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을 지켰을 뿐이었다. 14일과 15일 유대인들은 금식과 슬픔 대신 잔치와 기쁨의 날로 삼았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날들을 기념하도록 명령했다. 이것이 불임절의 시작이었다. 십부 구원과 새로운 시작. 칙령의 역전. 왕은 하만의 집과 모든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자신의 관계를 왕에게 밝혔다. 왕은 하만에게서 거둔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다. 하만이 발표한 유대인 학살 조서는 여전히 효력이 있었다.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의 이름으로 인을 친 조서는 취소할 수 없었다. 에스더는 다시 왕 앞에 나아가 발 아래 엎드렸다. 폐하 하만이 꾸민 악한 계획을 취소해 주소서. 어떻게 제가 제 민족이 멸망당하는 것을 참아 보겠습니까? 왕은 생각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말했다. 조서는 취소할 수 없소. 하지만 그대들의 이름으로 새로운 조서를 작성하시오.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게 하시오. 모르드게는 즉시 새로운 조서를 작성했다. 아달월 13일 유대인들은 자신을 치려는 모든 적을 막아 방어할 권리가 있다. 조서는 급히 127개 주 전역으로 발송되었다. 불임절의 유래. 아달월 13일이 되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물리쳤다. 수사성에서만 500명이 죽었고 하만의 10아들도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약탈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을 지켰을 뿐이었다. 14일과 15일 유대인들은 금식과 슬픔 대신 잔치와 기쁨의 날로 삼았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날들을 기념하도록 명령했다. 이것이 불임절의 시작이었다. 11부 에필로그 침묵과 용기 사이에서 에스더의 유산. 세월이 흘렀다. 모르드게는 제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위에 올랐다. 그는 지혜롭고 공정하게 통치했으며 자기 민족의 평안을 구하고 모든 백성에게 선을 베풀었다.
에스더는 왕으로서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결코 자신의 용기를 자랑하지 않았다. 그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말을 했을 뿐이었다. 어느 날 젊은 시녀 하나가 에스더에게 물었다. 왕후마마,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실 수 있었습니까?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에스더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두려웠단다. 매우 두려웠어. 그런데 어떻게? 두려움이 없어서 용기를 낸 게 아니야. 두려움이 있었지만 침묵하는 것이 더 큰 해를 가져올 것을 알았기에 말한 거란다. 시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에스더는 계속 말했다. 세상에는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말해야 할 때가 있어. 둘 다 지혜가 필요하지. 너무 빨리 말하면 상황을 망치고 너무 늦게 말하면 기회를 잃는단다. 그럼 어떻게 그 타이밍을 알 수 있나요? 에스더는 미소 지었다. 내 마음이 알려줄 거야. 침묵이 편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다면 그때는 말해야 할 때야. 반대로 말하고 싶은 욕구가 분노나 자만에서 나온다면 그때는 침묵해야 할 때고. 에스더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교훈은 시대를 넘어 계속 이어진다. 우리는 매일 침묵과 용기 사이에서 선택한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 관계에서, 사회에서. 때로는 침묵이 지혜다. 관찰하고 듣고 때를 기다리는 것. 때로는 용기가 지혜다. 두려워도 어려워도 옳은 말을 하는 것. 에스더는 고아로 시작해 왕후가 되었지만 그녀의 진정한 위대함은 지위가 아니라 선택에 있었다. 그녀는 침묵할 때를 알았고 말해야 할 때를 알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하며 한 발을 내디뎠다. 그 한 발이 한 민족을 구했다. 당신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올 것이다. 침묵해야 할지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 안전을 선택할지 용기를 선택할지 갈림길에 서는 순간. 그때 에스더를 기억하라. 그녀는 완벽하지 않았다. 두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옳은 순간에 옳은 선택을 했다. 그것이 바로 지혜고 용기다. 침묵과 용기.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에스더에게서 배우는 가장 큰 교훈이다.